아, 저는 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는 참 마음이 차분하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해오고 있는 먹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좀 터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먹을까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죠. 무엇을 먹을까 이거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은 생각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래서 어떤 면에 대해서 제가 어프로치를 하냐면 씹는 것, 씹는 것. 쉽게 얘기하면 잘 씹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음식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대해야 되나 이겁니다. 사실은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 강의는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는 데 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의, 정보 결코 여러분께 될 수 없어요. 그 시간은 엔터테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신 결과가 되는 거죠. 오래 씹는 거를 얘기하자면 결국은 일본 얘기로 돌아갑니다. KBS에서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프로그램이 장수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초창기에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다뤘던 이 제목에 장수의 비결을 찾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 취재단이 일본 오키나와. 근데 이제 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알아요. 제가 같이 일했던 한 분이 거기에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도 나중에 봤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카메라맨도 몇 명 가고 PD도 가고 뭐 여러 사람이 갈 거 아니에요. 한 단체가. 그래가지고 오키나와의 가장 장수촌을 가서 살면서 그분들을 따라다닙니다. 이제 양해는 구해놨겠죠. 24시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잠잘 때 들어가서 보지는 않지만 하여간 쫓아다니는데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봐도 뭐 다를 게 없더래요. 먹는 음식은 다른 일본 사람 먹는 음식이고 하는 행태들도 다 다른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그 뒷골목을 노인들이 청소하고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사는 거 뭐 이해가 되는데 과연 저렇게까지 한다고 저 정도 가지고 장수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저렇게 했을 때 100세를 못 살면 어유 저 사람 너무 일찍 갔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 정도로 사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렇지만 사진은 비디오는 찍고 왔죠. 그래서 와서 PD가 이제 그거를 계속 보면서 편집을 합니다. 그렇죠? 편집을 해서 이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발견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이상한 점이 바로 그 사람들의 먹는 태도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밥을 먹는 태도.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우리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뭐냐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먹는 데 대한 예절이 굉장히 지극합니다. 정자세로 앉아야 돼요. 곧바로 앉아야 돼요. 다리 꼬고 앉았거나 삐딱하게 앉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특히 노부부들 경우에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PD가 그걸 찍고 나서 이렇게 편집하려고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 싸운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상이니까. 이분들에게는 먹는 게 하나의 예식입니다. 종교 예식만큼이나 엄숙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걸 보고 제가 일본에 1년 동안 연수를 가게 됐어요. 1996년도에.
연수를 가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주임 교수님이 저한테 손 선생 일본을 좀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출장 가나 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1년간 가는 연수야. 예? 저는 호주의 그 소아심장 거기 유명한 대가한테 지금 편지를 열심히 쓰고 있는 판인데 갑자기 일본을 가라니요. 이게 국제적인 신의 관계네. 얘긴즉슨 일본의 흉부외과와 우리나라의 흉부외과가 서로 젊은 의사를 익스체인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는 흉부외과 의사가 일본에 가서 뭘 하냐면 인공심장을 개발하는 팀에 가서 동물 실험할 때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이 인공심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보고 배워오는 거고 그쪽에서는 고급 인력을 공짜로 쓰는 거죠. 물론 조금의 돈은 줍니다만.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기로 됐는데 언제 가는 거죠?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3개월 뒤에 가야 돼. 그래서 가족들도 못 가고 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뭘 펼쳐봤냐면 일본 지도를 처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오사카에 있는 국립심혈관 센터. 거기서 이제 인공심장 개발하는 인공장기부가 있는데 그 빌딩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오사카가 어디야 도대체? 일본이 어떻게 생긴 나라지?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제주도 가는 것만큼이나 짧던데 이웃인데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어쨌든 제 본론은 일본에 가서 살기 위해서 제가 3개월 동안 뭘 했냐면 일어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왕 가게 됐으면 내가 갈 때 일본을 제대로 알고 가자. 그리고 일본 말만 쓰기로 하자. 제 스스로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일본어 강사를 여선생님을 제 연구실에 점심때마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1시간씩 이 개인 레슨을 받죠.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냥 일상생활 길은 안 잃어볼 정도는 됐어요. 갔어요. 제가 그 일본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밥 먹을 때마다 이건 어린애들 같이 이타다키마스 이러는 거예요. 아시죠? 이타다키마스. 이타다키마스. 이제 식당을 가면 혼자 온 이 샐러리맨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뭐 큰 소리에서 말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밥상이 나오면 이타다키마스 이래요. 뭘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조용히 고맙습니다. 우리말로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저 이타다키마스의 의미를 알게 된 건 한참 된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은 기독교가 참 드물어요. 그렇죠? 일본에 종교가 있어요? 있죠. 그 일본의 종교는 이제 신사참배 얘기. 일본의 종교는 사실은 다신입니다. 다신.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밥도 신이에요. 쌀도 신이고 콩나물도 신이에요. 고추장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신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일어난 신사는 뭐 정치인들이 그거를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표상인 거고 일본 사람들의 토속 신앙은 모든 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이타다키마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는 그 의미는 밥 해준 아주머니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신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당신을 먹고 매일 삽니다. 고맙습니다. 신이여.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본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게 될까요? 그 기도로 시작하는 일본 사람들이
밥상을 대하는 태도가 경거망동해질 수가 있겠어요? 신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신을 지금 먹고 있는데 씹어서. 그 신을 음미해야 돼요. 오랫동안 음미하면서 속으로 묵상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전통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그게 전통으로 자리 잡은 데 공헌한 하나의 왕인데 그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아시다시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에서 우리로 말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세종대왕처럼 성군이에요. 성군. 훌륭한 그 임금인데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문화를 만들죠. 문화를. 일본을 통일해 놓고 보니까 다 외적들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족끼리 싸우고 그러는 나라에서 하나의 국가를 건설했으면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그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씹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50번씩 씹으면서 신하들에게 48번 이상 안 씹으면 그 신하를 퇴직시켰어요. 그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요. 오래 씹어라. 한 입에 48번씩 씹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의 그 자기의 세력을 자기가 신의 아들인 것처럼 함으로 그걸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신을 씹어 먹는데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뭐 오래 씹어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뭐가 어떻게 돼서 오래 건강하게 살고 치매가 예방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신에 대한 도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주장하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도쿠가 이에야스는 75세인가 4세인가 3세인가 75세쯤 살았어요. 저 1950년대 말 1500년대 말 1600년도 초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임금은 평균 수명이 43세였어요. 그러면 그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시겠죠? 75세면. 아시겠어요? 그 차이예요. 그렇게 시작한 일본에서의 오래 씹기 전통. 그게 온 국민이 그거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타다키마스를 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자세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 본인들은 오래 씹는 게 의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결국은 일본이 장수국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국가가 돼요. 그건 예로부터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600년 이후로 내려온 전통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그런 일본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패망을 하게 되고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로 일본은요, 위암의 왕국이 돼요. 일본은 위암의 왕국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장내시경을 발전시킵니다. 사실은 독일에서 처음에 개발은 했는데 하나의 그냥 뭐 실험적인 이렇게 아이디어로 끝냈고 그거를 일본이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도 내시경 기계는 다 일제예요. 펜탁스, 캐논, 올림푸스 유명하죠. 뭐 그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일제예요. 그리고 저희 스승들도 내시경의 대가들은 다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만큼 일본이 위암의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2차 대전과 저 장수국가에서 위암의 왕국이 되는 그 사이에 2차 대전이 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원자폭탄의 위력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동 아세요? 우동. 역전 우동. 일본은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다 역으로 이어집니다. 기차의 왕국이잖아요. 다 기차로 이어져요. 집에서 출근하는 게 다 기차 타고 다녀요. 그러면 집에서 밥해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 역에서 서서 먹어요, 우동을.
우동은 어떻게 먹어요? 말아서 마시는 거지. 이다다키 맞서고 앉아서 오래 하고 명상하고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잿더미에서 나라를 일으키는 일본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 씹고 삼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위암의 왕국이 됐어요. 아시겠죠? 저거 하나의 슬라이드가 일본의 역사를, 운명을 완전히 뒤바뀐,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어요? 오래 씹었느냐 안 씹었느냐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오래 씹으면 도대체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서로는 이제 그만하고. 오래 씹으면 좋은 이유는 저렇게 많아요. 저건 제가 그냥 생각대로 적은 게 아니고 논문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냥 요약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저걸 다 얘기하면은 아마 한 12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주무실 쯤 누워서 주무시고 저도 이제 화장실도 다녀오면서 하면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관심 있어 하시는 이 지능, 치매, 기억력, 이 영어로는 cognitive function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저렇게 옆에서 보면 전두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두정엽이 있어요. 그 있는데 이 장기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데는 이 전두엽에 갑니다. 전두엽은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 뭐 컴퓨터 모르는 분들은 더 어렵게 느껴지시겠네요. 하드디스크. 근데 저기 왼쪽에 저기 보이는 빨간 거 길쭉한 게 해마라고 하는 거예요. 해마. 전문 용어로는 히포캠퍼스. 히라버에서 히포캠퍼스는 그 해마예요. 해마가 뭐예요? 바다에 사는 말. 말처럼 생겼는데 바다에 사는. 이 해마를 공부해 보면 재미있어요. 해마는 이 아버지가 아이를 다 키우고 다 해요. 이제 엄마는 알 낳고 그러면 끝이에요. 빠이빠이. 나는 딴 남자 만나러 간다. 네가 알아서. 아버지가 그 알을 품고 알을 키우고 자식을 키워요. 그 부성의 대표적인 생물인데 해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그건 보여드릴 시간이 없는데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릭 사람들이 그 해마를 보고 뇌를 해보니까 여기에 해마가 들어있네. 이름이 해마가 됐는데 저 해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컴퓨터로 말하면 램이에요. 램. 램이 뭔지는 아세요? 단기 기억. 순간순간의 기억을 이 컴퓨터 쓸 동안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끌 때 되면 그거를 필요한 거는 하드디스크로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 기억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서 느낌도 오고 이렇게 지식이 쌓이는 건 다 지금 어디로 가요? 해마로 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주무시면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뇌에서 이 저장된 해마의 기억을 하나씩 다 체크해요. 아, 이건 쓸데없는 얘기네. 이거는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건 어디로 가요? 하드디스크로 가요. 그러니까 전두엽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롱텀 메모리가 이스테빌리시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인격이 형성되고 지식이 쌓이고 그러는 거는 밤사이에 일어나요. 공부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강의 들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밤에 이스테빌리시 되고 그게 이제 장기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치매가 발생하죠. 위암뿐만 아니라 치매가 많아져요. 가뜩이나 장수는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전후에 안 씹고 먹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일본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의료계나 정부에서 우리가 일을 한번 하자. 그게 뭐냐면 일본의 치매 등록제입니다.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오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프로젝트인데 그건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 국민을 이 정부에서 강제로 치매 환자는 다 등록을 시켜요. 우리가 주민등록했듯이. 아시겠죠?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주소, 학력, 직업, 가정환경 이런 걸 다 넣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왜 넣겠어요? 치매 환자를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치매가 왜 오는지를 알려고 하는 하나의 방대한 데이터예요. 사실은 일본이 치매가 많아진 게 결국은 이 세상에 굉장히 공헌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는데 저걸 만들므로 인해서 치매가 왜 오는지를 알게 돼요. 이제 일본이. 데이터를 넣어봤으니까. 근데 그 데이터를 첫날 딱 돌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가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의 차이는 어금니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더라. 이거 하나로 끝났어요.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죠.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학력이 높으면 옛날엔 그랬어요. 학력이 높으면 치매가 덜 오고 학력이 낮으면 치매가 잘 온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관련이 없고 어금니가 있느냐 없느냐만 딱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온 대학에서 과연 어금니가 하는 일, 즉 씹는 일이 치매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에 대해서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 일본에서 나온 역시 논문인데 잘 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마의 기능이 유지된다. 저게 나온 2010년에 제가 저 논문을 읽고 잘 씹는데 어떻게 해마가 기능을 유지하나를 알고 싶어가지고 논문을 그 원인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논문 찾느라고 밤새 적이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 논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씹으면 어금니가 울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울리는데 그 파장이 해마에서 나오는 뇌파 파장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쩌면 어금니가 이렇게 맞닿으면서 나오는 파장이 해마의 파장과 공조돼 가지고 웨이브가 서로 맞아 가지고 해마를 살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끝났어요. 그만큼 해마를 살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확 나빠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겠습니다.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자꾸 삼천포로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약해져요. 근데 씹으면 그런 기억력 약화되는 게 방지가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마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전두엽에 이렇게 저장되는 장기 기억도 안전하게 보관이 되더라.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게 리트리브 된다. 리트리브 꺼내지는 거예요. 그걸 활성화라고 그래요. 활성화. 아무리 보관 잘 해놔도 꺼내지를 못하면 그건 꽝이에요. 잘 꺼내는 게 중요해요. 잘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세 가지가 다 되면은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씹으면. 사실은 저 논문 하나만 하고 오늘 끝내도 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죠, 일찍.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이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저런 논문들이 전 세계, 유럽도 이제 장수 국가들이 많고, 거기에 치매가 사회 벌든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계나 정부가 치매 환자 그것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건 스위스에서 나온 논문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어떻게 씹느냐도 중요하더라. 치아가 몇 개 남아있느냐도 연관은 있는데, 그거보다는 몇 개가 남아있어도 어떻게 씹느냐가 더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둘 다 합쳐서 생각하면 효과적으로 잘 씹어야 되는 결론이죠. 그렇죠?
이 논문 역시 일본에서 또 나온 건데 도쿄 워먼스 대학인가 그 여자 동경 여자 의과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역사도 깊고 굉장히 유명한 수재들이 가는 데인데 거기서 나온 논문인데 노인들을 이렇게 방대하게 조사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 어금니가 없거나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잘 씹지 못하는 사람들, chewing ability가 떨어진 사람들은 그 Activity of Daily Life, ADL, 그러니까 매일 사는데 필요한 액티비티, 뭐예요? 화장실 가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기본 생계에 필요한 활동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남의 신세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되면 화장실 혼자 못 가고 옷 혼자 못 갈아입고 침대에서 혼자 못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뭐 당연히 기억력 나빠지고 또 우울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온단 말이죠. 이제 실험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일본에서는 병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쥐 가지고 실험하자. 뭐 동물 가지고 실험해보자 이거예요.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통계 얘기입니다. 아, 보니까 치매 환자들은 이빨이 없었어. 이빨이 우연히 없었는지 이빨 없는 게 진짜 치매 원인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건 프루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동물 가지고 이제 새로 생자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험의 의미예요. 동물 실험의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쥐, 생쥐 가지고 합니다. 뭐냐면 나고야 대학에서 생쥐를 키울 때 한 그룹은 딱딱한 음식을 줘요. 한 그룹은 미음 같은 걸 줘요. 그리고 2주를 이렇게 많이도 아니에요. 2주를 그렇게 키워요. 그리고는 그 쥐들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뇌를 부검해요. 뇌를. 저기 어려운 논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림만 보실 줄 알면 돼요. 여기 보면 이게 해마거든요. 해마를 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까만 점이 핵인데 핵. 무슨 핵이냐면 뉴런의 핵이에요. 해마에 이게 뉴런이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위에가 많죠? 뉴런이 많으면 더 기억력이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많은 게 좋죠? 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엄청 이게 브라이트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긴장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누가 이게 좋았어요, 지금? 어떤 그룹이? 예, 딱딱한 걸 먹은 그룹이. 어떤 그룹이 해마가 망가졌어요? 미음 먹은 그룹이. 2주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2주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논문을 못 보여드리는데 2주, 한 달 사이에 IQ가 달라져요, 애들이. 이 10대 애들을 가지고 IQ 테스트 잘 하잖아요. 한 다음에 막 2주 동안, 한 달 동안 막 열심히 딱딱한 거 씹어먹게 하고 다시 하면 IQ가 확 올라가요. 아이들만 그러느냐? 80대 된 노인들 이미 가물가물해요. 자식들이 보면 야, 우리 부모님 치매 오시는 것 같다. 저렇게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부엌에서 뭐 이거 불 털어놓고 화재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분들 모셔다가 붙어 앉아서 씹게 해요, 계속. 그렇게 2주 한 다음에 IQ 테스트 하면 기억력이 달라져요. 살아나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이제 이 재밌는 논문을 잘 따라오실 거예요. 이건 좀 컴플렉스한 논문인데,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 해마가 위축이 되고 기억력이 나빠진다. 이렇게 합시다. 이 논문은 아주 퀄리티가 높은 논문인데 임신한 쥐가 있어요. 임신한 쥐라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나? 새끼를 뵌 쥐라고 해야 되나? 더? 이제 새끼를 뵌 쥐가 있어요. 그 어미쥐를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서 나온 그 새끼는 IQ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낮아요. 이걸 벌써 들으면서 며느리 생각하거나 딸 생각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 적응, 응용력의 천재죠. 스트레스를 받는 어미지가 그렇게 자식이 IQ가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그 쥐한테 성냥개피 같은 나무 막대기를 줘요. 그래서 씹게 해. 그리고 스트레스는 똑같이 줘. 그러면 새끼 쥐의 기억력이 보존이 될까요? 그래도 나빠져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 논문 읽어봤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힌트를 주면서 강의하네. 이거 재미가 없어. 저 C는 컨트롤이에요. 저 임신한 쥐라고 생각하세요? C, 컨트롤.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기준점이에요. 비교 그룹이라고 그러죠. 기준. 컨트롤 그룹. 스트레스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정상 임신 산전 관리를 한 쥐예요. 참 쥐한테 너무 많은 경의를 표하는 것. 이 S는 스트레스를 준 쥐예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냐면 이 실험에서는 저런 쳇바퀴에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고 불빛을 막 계속 비춰요. 그럼 쥐는 달아나려고 도망가는데 도망을 갈 수가 없죠. 그 안에서 한 45분씩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꽤 큰 스트레스죠. 임신한 쥐인데 좀 너무하죠. 비윤리적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똑같이 스트레스를 주는데 뭐가 달라요? 이 쥐한테는 성냥개피만한 이 나무 막대기를 줘요. 그러면 이 쥐가 뛰면서도 그건 물과 자근자근 씹으면서 돌아요. 그게 본능인가 봐요. 쥐가 씹는 게. 자, 저런 세 가지 그룹이에요. 그래서 S는 스트레스 그룹, SC는 뭐예요? 스트레스 플러스 C가 뭐예요? 와우, 이건 뭐 논문 쓰셔야 되겠어요. 그런 어미를 가지고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합니다. 먼저. 스트레스 레벨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피 속에서 있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양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제가 어제 보여드린 그 소들이 그게 막 도살장 가기 전에 막 올라가잖아요. 도살장부터. 그 얘기. 어미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당연히 컨트롤은 뭐 피 뽑을 때 받은 스트레스 정도로 오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2배로 올라가요.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다시피 성냥개피를 씹으면서 스트레스 받은 쥐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는 받되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줬는데 안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증 빠지고 학기 바뀌고 학교 바뀔 때마다 그러면 저는 심지어는요, 이런 거 아닌가 저희 집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희 딸아이가 막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그래서 야, 아빠가 한 가지만 나한테 어드바이스 해줄게. 뭔데? 알몬드를 사가지고 드라이 알몬드를 사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한 3개씩만 씹어 먹어. 학교 가기 전에 3개 씹어 먹으면서 가.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뭐 그게 효과를 받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업투데이트된. 자, 이제는 드디어 때가 차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 그룹이 새끼를 낳아요. 근데 이 새끼 쥐는 커브라고 그러죠. 커브. 그죠? 커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컨트롤 그룹의 커브는 CC. 커브 오브 컨트롤. 스트레스 그룹의 새끼는 스트레스 그룹의 C. 스트레스 커브. 이거는
SCC. 이제 구분되시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추잉을 한 어미의 커브. 이거는 스트레스만 받은 어미의 커브. 이건 스트레스 안 받은 컨트롤 그룹의 커브. 자, 이 쥐들을 다시 잡아요. 새끼들을. 그래서 아까 그 미음 먹인 쥐와 그거 한 것처럼 해마를 이 부검을 해보면 이 정상 어미의 산정관리한 새끼는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이게 해마에 이게 있는데 스트레스 받은 건 마치 이빨 빠진 잇몸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세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거의 비슷하게 있죠. 그래요? 그러면 또 뭐예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씹어서 엄마의 스트레스가 약화돼서 스트레스 호르몬 안 올라간 것까지는 기억이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나온 새끼마저도 당연히 엄마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새끼에게 미친 나쁜 영향, 즉 전응아가 태어나는 일이 안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공부할 때마다 혼자 씩 웃으면서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래서 임신을 하면, 아기를 가지면 저는 시아버지로서 내가 딱 한 가지만 어드바이스 해도 돼? 잘 보이면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지 뭐 싫어요 그러겠어요? 임신했을 때, 아기 가졌을 때 밥 진짜 한 40번씩 꼭꼭 씹어 먹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왜요? 손주 좀 똑똑한 놈 나오려고. 뭐 나쁜 생각이에요? 뭐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저한테는 보너스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치매가 안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객관성을 보이기 위해서 단위 스케일 이 면적당 세포가 몇 개냐를 세요. 구체적으로 350개, 얘는 220개, 얘는 한 310개. 그러니까 거의 이 340, 310 비슷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이놈과 이놈끼리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느냐 하면 이 논문이 재밌는 게 이제 마지막 3단계.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면 여러분들은 박사학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져요. 뭐를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끼들의 뭐를 측정해야 돼요? IQ. IQ. 전 지금까지 나온 건 뭐예요? 다 이제 이 뇌의 변화만, 조직만 관찰했지. 진짜 그게 IQ하고 상관이 있어? 그럼 할 말이 없잖아. IQ까지는 해보자, 우리가. 야, 생쥐 새끼 IQ 어떻게 측정해요? 1 더하기 1은 얼마?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때 제가 일본에서 1년 동안 인공심장부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이미지, 막 이렇게 IQ를 짜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서 이렇게 하는 그 실험의 정신을 눈에 선해서 혼자 웃었어요. 큰 다라이 같은 드럼통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요, 저 위에 그림은 안 보이는데, 저 뭐 하나 달려 있어요. 핀셋 같은 게. 거기에 생쥐 꼬리를 묶어놨다가, 이 실험자가, 저기 모니터 보이세요? 모니터가 지금 카메라가 저 통을 찍고 있죠. 스위치를 누르면 딱 떨어져요. 생쥐가 가운데. 그럼 생쥐 새끼가 떨어지면 그 새끼는 얼마나 살고 싶을까요? 그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수용을 하겠죠. 수용을 하는데 어디로 수용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 이 사진은 안 나왔네요. 여기에 이쪽 편에 안 보이는 쪽에 계단이 있어요. 수영장 내려가는 계단처럼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와야 생쥐는 살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알 생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자가 며칠 동안 그걸 훈련을 시켜요. 막대기를 하나 줘가지고 막대기를 쫓아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줘. 그럼 생쥐가 그걸 기억해요? 기억해요. 그걸 학습이라고 그래요. 학습. 일단 IQ를 테스트하려면 가르치고 그걸 얼마나 기억하냐를 물어봐야지 생쥐가 뭘 아는지를 모르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물에서 스스로 헤엄쳐 나오는 방향 찾기. 그걸 가르쳐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실험에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첫날 뭐냐면 떨어뜨린 순간부터 그 플랫폼까지 오는 시간, 도달 시간, 이 세컨드예요. 세컨드. 처음엔 1분이 넘게 걸려요. 이놈들이. 저 1분 넘게 1분 정도 걸리죠. 그러면서 점점 하루 이틀 계속 반복하니까 늘 거 아니에요. 점점 이 플랫폼으로 나오는 시간이 단축이 될 거 아니에요. 단축되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머리가 좋은 놈이겠죠.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는 놈은 며칠이 지나도 자꾸 시간이 짧아지질 않는 건 얘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SC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은 커브가. 그리고 밑에 이 두 그룹은 스트레스 받아서도 씹어먹던 어미에서 나온 이 새끼는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 어미에서 나온 새끼쥐만큼이나 같은 기울기로 좋아져요. 매일. 그러면 이제 IQ 테스트까지 끝냈어요. 그렇죠? 모든 게 컨시스턴트하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스트레스 받은 어미에게서 나온 생쥐도 어미가 씹기만 하면 전혀 뇌 구조적인 변화도 없고 IQ도 떨어지지 않더라. 이것까지 확인했잖아요. 대단한 논문이죠.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제가 궁금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씹으면 왜 머리가 좋아집니까? 왜 치매가 예방됩니까? 아까 제가 잠깐 이 파장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거의 확실시된 하나의 티오리가 있는데 이거는 티오리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받아들여졌는데 뭐냐면 이 이에 보면요. 이 뿌리에 보면 이렇게 그 갭이 있습니다. 이 치아하고 우리 그 턱뼈나 이 위에 뭡니까? 안면골 사이에 이게 푹 뿌리가 박혀 있는 그 뼈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 갭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신경도 있고 거기에 조직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우리가 씹으면 그 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눌릴 거 아니에요. 그 눌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신경이 가가지고 우리 목에 있는 척수에 가서 바로 이 침샘, 양쪽에 새쌍이 있는데 그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이 오래 씹기에 좋은 점들 중에 타액이 많아져 가지고 입냄새도 안 나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좀 이 노인 냄새 나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입냄새예요. 사람 냄새. 왜 그래? 입이 말라요. 왜 말라요? 침샘이 일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안 씹으니까. 현대인들은 다 소프트한 거, 크리미한 거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이 자꾸 말라요. 갓난애기들한테 입냄새 나요? 갓난애기는 침이 줄줄 흐르잖아요. 입냄새 안 나요? 뽀뽀해도 더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저렇게 침샘, 패로티드 글랜드는 여기에 있는 침샘인데 제일 큰 침샘이에요. 거기에 바로 그거는 뭐 0.1초 만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리플렉스예요. 리플렉스. 뇌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이어져요. 자, 이런 서킷처럼 해마로 이게 갈 거다 이거예요. 해마로 갈 거다. 그래서 해마가 자극을 받고 해마가 기능을 유지할 거다 이거예요. 이게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연구하고 있는 논문인데 결국 가는 길을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해마로 가는 길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 찾는 건. 다른 실험 논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심전도가 뭔 줄 아시죠? 심전도. 심전도가 뭐예요?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밖에서 캐치해가지고 확대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심장에서 전기가 나올까요? 심장은 자율 운동을 하죠. 저절로 뛰잖아요. 심장 안에 발전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가는 고압선이 있고 변전소에서 각 가정, 즉 심장 세포 하나로 가는 선들이 쫙 있어요.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됐냐를 이 여러 군데다가 이걸 꽂아가지고 각도를 달리해서 찍는 게 심전도예요. 그래가지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위전도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위전도. 위전도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임상에서 쓰지는 않는데 실험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장에서도 전파가 나와요. 전기가.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더 자세히. 자, 이건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이 지원한 사람들을. 한 그룹은 딱딱한 걸 쉽게 만들어요. 쉽게 만들고 삼키면 위전조를 해보면 이렇게 위장이 이제 막 파장이 많이 나와요. 씹을 때. 높죠, 파장이. 근데 한 그룹은 못 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장에 음식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장 입장에서 보면 다를 게 없어요. 튜브를 통해서 밥이 내려오든 씹은 다음에 삼키든 밥이 내려오는 건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그룹의 다른 점은 한쪽은 씹은 거고 한쪽은 안 씹은 거예요. 아시겠죠? 안 씹었더니 어떻게 돼요? 밥은 내려갔는데 밥이 내려가면 위장이 전파가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안 씹으면 이 전파가 굉장히 약해요. 앰플리튜드가. 파장이. 비교가 되시나요? 제가 이걸 치우면 비교가 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씹는 게 위장을 튼튼하게 할 뿐더러 또 하나는 위장이 나온 저 파장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뇌로 가요. 그게 뇌를 살려요. 우리 뇌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좀 이따 어쩌면 슬라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장이 뇌하고 교신을 한다고 그랬죠. 저 위장도 교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 오래 씹을 때 위장에서 전기가 더 활성화돼서 그게 우리 뇌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몸에 관한 거 좀 합시다. 이제 그 대사질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당뇨병, 비만 이런 얘기예요. 비만. 다이어트 하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살을 자연스럽게 빼는가? 제 환자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350파운드가 되는 분이 있어요. 350파운드면 어느 정도인 줄 상상이 가세요? 이분은 너무 커서 CT에도 몸이 안 들어가요. 특별한 CT가 밴쿠버에 딱 한 대 있는데 거기를 가야 돼요. 이래요. 이분이 한 번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좌절을 해요. 나는 이대로 살기가 싫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안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어디 가나 눈총 받고 어디 가나 비행기 타면 옆 사람이 째려보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그러면 살을 빼면 되지 않냐 이랬더니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예,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쳐다보길래 내가 살 빼는 방법을 한 가지만 얘기할 텐데 아마도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이 사람이 그때 눈빛이 확 달라져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한 입에 40번씩 30번 이상씩 씹고 삼기라고. 그랬더니 그게 다니. 그게 다예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똑같이 다 먹어. 안 먹으려고 얘기하지 마. 굶으려고 하지 마. 운동 더 하려고 하지 마. 오로지 다른 건 한 입에 30번 이상씩 씹지. 이분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 왔어요. 몸무게가 막 50파운드씩 빠져요. 내추럴하게 빠지는 거예요. 다이어트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이분이 와서 저한테 제가 궁금했지. 도대체 어떻게 했냐. 자기는 혼자 사는데 식탁에다가 크게 써붙였대. 추 30. 무슨 얘기인지 알죠? 추 more than 30. 써붙였어. 그리고 매일 그렇게 먹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왜 그러면 씹으면 그렇게 살이 빠지고 당뇨가 예방되고 당뇨병이 치유될 수가 있을까? 이 얘기를 좀 제가 할게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소화 그러면은 이 소화가 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소화는 크게 소화와 흡수와 배설 세 박자가 맞아야지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화는 위장까지만 따져요. 위장에서 뭔가가 덥수룩하면 얹혔다고 그래요. 음식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을 내시경을 해보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위장에 염증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붓고 뻘겋게 돼 있고 그래서 덥수룩하고 그래서 체한 것 같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미 다 음식은 가고 없어요. 그러면 왜 위가 그렇게 될까요? 왜 위가 그렇게 되느냐? 위하고 우리 입안하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분쇄하는 일이에요, 분쇄.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은 오로지 고기만 녹여요. 고기 먹는 사람만을 위해서 위장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모든 음식은 이에서 갈아서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안 해요. 식사하실 때마다 위장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밥 먹으면서 삼키면서 얘는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느라고. 근데 웃긴 거야. 자기는 또 위장은 내가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나의 뭐만, 욕구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밥 먹으면서 씹으면서 젓가락이 여기로 가요. 여길 쳐다보고. 이러면서 먹으니까 위장은 죽을 맛이죠. 좀 강한 이로 좀 씹고 넘겨주면 자기는 할 게 없는데 그걸 안 하고 오니까 위장이 어떤 줄 아세요? 저 동영상 한번 보면 여러분들 쇼크 먹습니다. 쇼크. 위장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빨래를 짜요. 지 몸으로. 음식을 놓고 내려가는 분문이라고 그래요. 분문. 위문, 분문을 딱 막아놓은 다음에 자기 몸을 뒤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으깨요. 깍두기 시고 매워요. 그거 으깨서 죽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야 12지장으로 가요. 그래야 흡수될 게 흡수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런 생각 안 해요? 위장이 내가 이가 안 씹고 넘기면 얘가 얼마나 고통받고 고생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위암이 오고 위염, 궤양 이게 난데 왜 내가 나를 못 챙기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이 온통 딴 데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무시하라는 얘기인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아요. 요새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제 보여드린 거예요. 어제 설명했죠. 내 몸을 생각하는 거 플러스 제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위장 얘기는 내 몸 좀 생각하자는 거였어요. 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좀 더 쓰셔서 더 나아가서 남도 아니고 내 몸 속에서 평생을 내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미생물들, 박테리아 생각도 좀 하자고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내 몸에 살고 남의 게 아니니까 1.5인이라고 합시다. 제2인이 아니고 1.5인. 그것까지만 좀 쓰세요. 이 논문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씹으면, 잘 씹는 사람들은 타액에서 이 균을 검출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균을 검출하는 위치가 쭉 나왔어요. 그 잇몸사에서 하고 저기 안에 있는 볼에서도 하고 혀에서도 하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세균들이 얼마나 다양한가. 세균이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씹으면 세균 수가 자꾸 줄어요. 좋은 세균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양성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 얘기인데 그 다양성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여기 바로 이겁니다. 치매.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어프로치해서 그 연구자들은 이 씹는 것과 이 치매 예방이 뭐예요? 여기에서 오는 그 소위 자기 고유 감각, 이렇게 꽝꽝 울리는 걸 캐치해가지고 주는 뇌파가 자극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잘 씹을 때 입안에 균이 다양화돼서 좋은 균들이 우리 몸에 쌓이는 알츠하이머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물질을 해결해 줄 거다.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프로테인. 알겠어요? 파이버, 섬유질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사실이 이제 꽤 오래됐어요. 밝혀진 지가. 섬유질이 왜 좋을까요? 섬유질이 왜 좋죠? 장을 청소하니까. 예? 소화가? 예,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논문이 2010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논문 읽으셨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뭐냐면 섬유소가 왜 건강이 좋은가를 이때 2010년이 제가 이제 건강 강의 시작할 때였는데 섬유소 많이 섭취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섬유소가 건강에 좋다라는 게 왜 좋냐? 왜 섬유소가 당뇨병도 예방하고 살도 빠지게 하고 그 얘기를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흡수율을 조정하고 음식물 통과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영양분 흡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섬유소가 씹으면 걸레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생기고 그게 가스를 함유해서 나가서 이 복부가스도 덜 생기고 즉 방구도 덜 생기고 막 이런 걸로 이제 섬유소가 건강에 좋다라고 2010년에 그렇게 논문이 결론 내렸어요. 그게 논문 이름이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이 음식에 관한 가장 세계적으로 공인이 있는 논문. 제가 그 논문을 똑같이 6년 뒤에 찾았어요. 6년 뒤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이제는 섬유소는 복잡하니까 저 한 줄만 보세요. 섬유소는 좋은 균의 주식이다. 좋은 균이 그렇게 만든 거다. 섬유소가 만든 게 아니라 섬유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가 먹을 것은 이거니라의 기본 틀이 섬유소예요. 기본 틀. 거기에다가 자상하셔가지고 색깔도 입히고 향도 넣고 맛도 넣고 물기도 많이 넣었다가 적게 넣었다가
어느 건 딱딱하게 만들고 어느 건 조그맣게 만들고 쌀알처럼 어느 건 크게 만드시고 다 섬유소예요. 다 섬유소. 쌀알이든 과일이든 다 섬유소가 골격이. 그게 좋은 세균의 먹이잖아요. 그런 좋은 세균이 결국은 뭘 해요? 좋은 일을 우리에게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해서 더 찾았더니 그 뒤로부터 4년 뒤, 그러니까 첫 2010년부터 10년이 흘렀더니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몸에서 좀 아까는 돼지를 가지고 증명한 거예요. 돼지를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람 몸에서 그걸 증명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파이버 다이어트를 드시면 하이파이버 다이어트를 드시면 나쁜 균은 없애고 좋은 균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균의 다양성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비만이 치유되고 예방되고 대장 과민성 대장 그런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 혈관 질환이 없어지고 당뇨병이 치유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섬유소로 인해서 좋은 균이 그런 일을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은 이거니라 그러고 거기다가 치유인자를 다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걸 그냥 먹으면 돼요. 과학자들이 할 일은 도대체 왜 그럴까?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뒤져요. 뭐가 있길래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돼요. 돈도 안 주는데 왜 과학을 하려고 그러세요? 골치 아프게. 그거 보지 마세요. 논문 찾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 자꾸 연구하지 마세요. 이런 게 먹으면 좋으니라 그러면 드세요. 그러면 돼요. 항암작용, 수염작용 다 이런 걸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결국은 뭘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그 물질 자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이 예를 드렸어요. 자연 속에 있는 항암제, 즉 사포닌. 사포닌이 어디에 많아요? 홍삼에. 예. 역시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세요. 홍삼에 많은데 그 홍삼에 있는 사포닌이 결국은 항암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그거 하나 개발해서 노다지를 캐려고 그러다가 페일한 이유는 이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먹은 균이 분비하는 그 분비물에 있는 진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소량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암을 막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치유인자, 내부에서 작용하는 치유인자들. 그 두 개를 생각하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위장, 이건 대장 얘기인데 대장과 뇌가 교신한다. 사실은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대장 그러면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죠. 근데 어떻게 똥이 차 있는 대장이 감히 저 위에 진짜 존엄하게 있는 뇌하고 서로 통화를 해. 마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백악관하고 직접 통화하는 거라 그만큼의 격차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신을 한대요. 서로 주고받고. 근데 거기에서 누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균이. 대장에 있는 균이. 그래서 그 균들, 좋은 균들은 뭐를 해요? 뇌를 살려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하면서 오래 씹는 게 뭐를 해요? 오래 씹으면 섬유소가 잘게 부서지고 잘게 부서진 섬유소가 입안에 있는 균들부터 잘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입안에 있는 균들부터 먹기 시작하고 그거를 어떤 물질을 분비해낸 그 분비물이 쭉 타고 내려가서 대장에 가서 좋은 균들을 이렇게 막 인커리지 시키고 그래서 좋은 균들이 또 내려오는 섬유소를 먹고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뇌를 살리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미케니컬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충격에 의해서 뇌를 살리는 부분 하나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두 번째 간접적으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은 좋은 균들이 뇌를 살리는 간접적인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뇌가 치매가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자꾸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내일쯤 되면 여러분들은 치매 안 걸리는 음식이 뭐냐고 또 찾아요. 누가 인터넷에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줬어. 이거 하나면 치매 안 걸린다. 금방 열어요. 잠이 어딨어 그냥. 새벽 2시에 두고 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몸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물질이 직접 작용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2단계, 3단계 건너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건강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한 슬라이드가 8장 남았는데 5분 만에 이걸 끝낼까? 제가 어제 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15분 더 일찍 끝나리라. 5분밖에 안 남았는데 8장 남았는데. 자, 이 비만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걸 좀 얘기하세요. 이건 아주 비근한 예요. 이 논문에서 뭐를 이용했냐면 멀베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뽕잎. 멀베리 잎사귀, 뽕잎, 뽕나무 잎사귀하고 녹차의 엑스트랙트, 그러니까 찻잎을 이렇게 먹게 하면은 대장 안에서 저런 균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균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봤더니 이런 3가지를 해가지고 비만이 예방이 돼요. 첫 번째,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낮춰줘요. 여러분들은 인슐린이 착각을 하세요. 인슐린이 낮아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낮아질수록 좋아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무슨 일을 해요? 자꾸 저장해요. 피 속에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피 속에 있는 글루코스를 잡아다가 자꾸 어디론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혈당이 위험하지 않게 안 올라가게 하려고 인슐린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주사를 맞거나 인슐린이 많아지는 당뇨 환자들은 뱃살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뱃살이 자꾸 생겨요. 뱃살이 생겨서 인슐린이 작동이 한다고 인슐린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많이 만들어진 인슐린은 또 뱃살을 더 만들고 두 개가 악순환을 하면서 이 당뇨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첫 번째 콜레스테롤이 좋아지고 인슐린이 떨어지면서 이 뱃살이 안 생기고 설령 뱃살이 생겨도 뱃살이 자꾸 리폴라이시스 녹아요. 뱃살이 녹아요. 이 뱃살의 그 세포예요. 그 이 지방 조직은 그것도 세포예요. 세포들이 빠이빠이 나 죽을래 그러고 죽어요. 스스로 죽어요. 이게 어떤 독성으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죽어요. 난 필요 없구나. 내가 없어지는 게 주인의 행복이야. 깨닫죠. 그 다음에 간은 어떻게 돼요? 간에 이 지방간이 있던 게 떨어지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 아시죠?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간세포 망가진 게 재생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결국은 간이 활성화되니까 또 지방을 분해하고, 막 이렇게 상승작용으로 결국은 이 비만이 치유되고 예방되고 한 그 외에 여기에 지금 열거한 거 외에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물질들, 이 포도에 있는 그런 파이토케미컬들, 이런 데 있는 온갖 야채, 과일, 채소에 있는 파이토케미컬들이 균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한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종반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균은 더럽다. 균은 더럽다. 다 병균으로 착각했던 거. 그 다음에 특히 대장에 있는 균은 더러워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균은 하나의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forgotten organ. 심장만큼 중요한 장기다. 균은. 우리 몸을 살리는 장기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균들이 하는 일이 대사에 관련된 거, 사실은 이 면역계통이 취약해져서 생기는 그 아토피, 천식,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균들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뭐 우리의 뇌 기능, 뭐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증까지, 기분까지 조절해주고, 암 예방뿐만 아니라 혈압, 인슐린, 당뇨 다 관련이 돼 있답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다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지옥을 갔어요, 꿈에. 그랬더니 꿈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운데 큰 밥상이 있고 가운데 밥솥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 수저가 손에 붙어 있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길어. 1m도 넘어. 그래서 밥솥에서 밥을 퍼서 자기한테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그걸 하나라도 자기가 더 퍼오려고. 배가 고파 죽겠죠, 지금. 그러니까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은 하나도 입으로 안 들어가요. 참 지옥이죠, 그게. 배는 고파서 먹으려는데 입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것처럼 애달픈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더라. 근데 이분이 같은 꿈에서 이번엔 천당을 가본 거예요. 근데 조건이 똑같아요. 가운데 밥상이 있고 수저는 붙어 있고 수저 길이도 똑같은데 거긴 갔더니 하하 다 웃고 그냥 농담하고 웃으면서 살이 포동포동하고 밝아요. 왜 그래요? 서로 먹여주니까. 지옥과 천당의 차이는 뭐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있는 곳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당이 된다는 교훈적인 예화죠. 제가 이 얘기를 여기다 왜 넣기로 했냐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는 진화론에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요. 완전히 쩔어 있어요. 진화론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진화론 사상의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나예요, 나. 그 진화론의 오리진이 어딘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속삭였어요? 네가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해. 네가 판단해. 선악과를 왜 먹지 말아야 돼? 왜 진짜 먹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 좀 생각 좀 해봐. 바보야, 넌 생각 왜 못해? 이거잖아요. 이건 나. 하와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진화론 사상이에요. 거기서부터 진화론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나를 위해야 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남보다 우월해 있어야 되고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죄 다 파장되게 우리의 삶에. 근데 건강을 얘기하자면 그걸로 가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릴 정도까지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나나 좀 제대로 사랑하자 이거예요. 내 장기, 내 심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간도 생각해보고 내 위장도 생각해보고 이 머릿속에 나만 좀 그 개념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공생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균들이 다 내가 잘 씹어주면 균이 또 좋은 일을 또 해주고 암도 막게 해주고 늙는 것도 막아주고 그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런 거면 이 세상에서 그 유수한 과학자들이 이미 캡슐 다 만들었어요. 그런 캡슐은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사포닌 예를 들었잖아요. 균이 만들어요, 그걸. 그게 공생이잖아요. 서로 돕는 게. 그래서 이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세요. 그냥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머리가 확 찍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음식을 드실 때 내 뱃속에 내 사랑하는 손녀, 손주가 있거나 자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3개월 된 아이, 아니 6개월 된 아이, 이유를 시작했어요. 이유식.
젖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주는데 엄마가 옛날에는 어떻게 줬어요? 자기가 씹었어요. 씹어서 줬어요. 씹는 심정으로 한번 삼켜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밥을 보고 신이라고 하라고 하진 않겠어요. 일본 사람처럼. 하지만 그만큼의 이 정신 자세로 밥을 대하지 않으면 밥 먹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는 참 힘들어요. 참 헤매요,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되고 뭘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 늙어 죽어요, 병들어서. 여러분들 전에도 그랬어요. 진시 황제도 그랬고 다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이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저도 특별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이타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 뭐 자기 손주를 사랑하는 게 이타적이면 얼마나 이타적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여기선 이타적으로 쳐줘요. 최소한. 그래서 음식을 먹는 방법 어제 4가지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그저께 말씀드렸네. 그거를 잘 대답하시면 제가 끝낼 거고 안 대답 못하면 계속돼요. 강의는. 이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 뭐냐면 오래 씹는 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효과. 제가 이 강의 이거 하나만 가지고요. 한 5시간도 안 쉬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재밌게. 그만큼 너무너무 방대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그러니 이거는 이 뭐 누구의 설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의 그냥 뭐 이런 티오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걸 먹을 때 거기에 뭐가 들었나를 자꾸 따지지 맙시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 먹이가 아니에요. 사포닌은 나한테 아무 효과도 없어요. 피 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이제 그랬잖아요. 균이 다 먹었으니까 피 속에 흡수될 것도 없어요. 파이토케미칼 13만 종은 내 몸에 흡수되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요? 세균을 먹이니까. 그거를 내가 뭘 먹어서 건강을 찾겠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 잘못 생각하시는 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을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씹어야죠. 그러니까 음식을 대할 때 2가지 생각하세요. 이 음식이 신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다못해 이 음식을 저는 그렇게 처음에 현미밥 먹기 싫은 현미밥 먹을 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걸 씹으면 맛있을 텐데 씹을 동안 뭔 생각하나. 옆집 여자를 생각하나. 와이프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저희 와이프는 제 표정만 보면 딱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도 못해.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기로 했냐면 이 쌀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무슨 과정을 거쳤나를 생각을 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파란 들녘에 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그게 누래지기 시작해요. 밤 씹으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생각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어느덧 고개가 숙어지기 시작해요. 하늘은 파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경운기 소리가 나요. 농부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별을 베기 시작해요. 그리고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하고 그게 타작한 게 큰 트럭으로 실려. 지금 씹고 있어요. 아직도 한 입이에요. 아직. 삼키지 마세요. 얘기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게 차에 실려서 정미소로 가요. 제분소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나락이 떨어져요. 그리고 쌀이 포장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포장이 슈퍼마켓으로 배달이 돼요. 그래서 가서 사왔어요. 그리고 그걸 와이프가 씻어요. 밥을 해요. 밥솥에 물이 끓기 시작해요. 짠! 여기 와 있어요. 꿀꺽. 됐어요? 그동안 씹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50번 씹었어요. 제가 이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9시가 거의 다 되네. 현미밥을 저는 먹어야 되겠다고 진짜로 믿어요. 지금도. 거기에 솔루션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미밥은 이 군인으로 얘기하면 3, 4관 학교에 훈련소에 논산훈련소에 여러분들이 현미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나머지 못 씹어요. 현미를 씹을 수 있으면 나머지를 씹을 수 있어요. 현미처럼 먹기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현미를 어떻게 씹어요? 상상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논에서부터. 여름의 논부터예요. 그래가지고 씹었어요. 삼켰어요. 이거를 한 몇 개월 했더니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요, 안 씹으면은 서운해서 이상해요. 어디 갔어? 입안에 있는 게? 서운해요. 마치 주머니에 뭐 핸드폰 있던 게 없어가지고 찾는 것 같은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3개월을 했더니.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현미가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그 뒤로는 백미를 보고 싶지도 않고 먹으려면 고역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와이프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면 딴 여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야 임마 바람 피지 마. 이게 통할 줄 아세요? 그 여자가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그만둬요? 와이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여자 안 보여요. 현미밥이 사랑해지면 백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맛이 없어요. 야채가 그렇게 맛있고 향이 좋은 걸 느끼면 고기 맛이 싫어져요. 제가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잘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건강의 법칙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화하고 자기가 못 지키는 건 남이 지켜나 보고 있다가 잘못 지키면 지적질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저렇게 다 주셨잖아요, 지금. 균도 넣어놓고 파이토케미칼도 넣어놨는데 안 씹으면 안 일어나게 해놓으셨어요. 저는 이런 걸 명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럴까? 그거는 선택권이 100%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100%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교회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는데 우리가 창조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라고 해요. 성화. 사람이 변해야 되죠. 하나님 믿으면 변해야 돼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는 알아. 근데 그건 신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런다면 닮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닮아요. 야, 하나님 성품 너무 멋있다. 예수님 진짜 멋있는 분이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닮아가요. 큰 바위 얼굴에서 바위를 매일 보는 아이가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이 되잖아요. 닮아가요. 저절로 닮아가요. 억지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법칙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준 축복이다. 야, 하나님 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군요. 내가 오래 씹어 먹으면 그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서 내 몸에 있는 좋은 균을 살려주고 그 균들이 밤새 밤낮 할 거 없이 그냥 내 모든 걸 책임져 주니 치매도 예방해주고 암도 예방해주고 노화도 촉진시키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얼마나 고마운가. 야, 이 자연의 법칙은 진짜 고마운 거다. 그건 축복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을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밤낮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야,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계속 나가면서 강조하는 게 뭔지를 이미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태도,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오늘은 뭐냐면 음식을 딱 밥상을 맞으면 거기서 막 카톡 보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나가 아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자기, 즉 셀프 아이덴티티를 고치세요. 그게 습관 형성의 관역의 골드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행동을 바꾸는데 관역을 맞추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아셨죠?